대입정보의 MC 친절한 동준씨, 그리고 꿀벌 오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꿀벌 진학캐스터 오승열 선생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는데요.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BT의 나그네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와우! 까지가 이제 원래는 저의 평상시 원래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인사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반려동물 계열 특수동물 전공 전임교수 신옥철 교수로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반려동물이요? 실용음악가가 아니라 반려동물이요. 이 무슨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대부분 많이들 이렇게 놀라세요. 네, 실용음악가 교수님 하니까 이러는데 저는 지금 반려동물 계열이고요. 실제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30년 전부터 거북이 4마리를 키우기 시작하다가 그때부터 생긴 이 호기심과 마음들이 점점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전문성을 갖게 되고 그러다 동물 박람회를 주관하게 되고 실내 동물원을 운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을 떴더니 이 반려동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랩스피드와 거북이는 좀 맞지가 않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거북이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되면 오게 된 건가요? 그렇죠. 거북이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살았잖아요, 사실. 이제 좀 세상을 천천히 봐야 되지 않을까. 원래 좀 청소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혹은 콘서트장에서 무대에서 소통하던 시간도 한 20년 이상 됐지만 그렇죠. 한 11년 전부터 이제 청소년 진로 강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강연 플러스 제가 또 이제 발음과 관련돼서 발음 테라피 교정 강연이라든지 동물과 관련된 소통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한 12년간 해왔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점이 제가 반려동물, 특수동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동물들과 이 특수동물들과 청소년들이 되게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닮았을까요? 예를 들면 야생에서는요, 동물들이 자기가 다치거나 아파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러죠? 티를 내면 무리해서 도태되거나 적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아파도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픈 게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상처가 있어도 이걸 꺼내놓는 게 쪽팔린 거야. 그래서 자기 안에 그 화들이 쌓여 있다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끔씩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고 끈기 있게 옆에서 잘 케어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어떤 강연자들 혹은 교육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외톨이가 청소년 노래였네.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을 겪는다. 사실은 호서가 정말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정말 최고 시설과 많이 갖췄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셔요. 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서울호서 직업전문학교는 반려동물 계열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시설과 커리큘럼들 그리고 교수진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야들 사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매개치료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두루두루 다 경험할 수 있고요. 플러스로 저희는 그중에서 요즘 친구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에 핫한 특수동물 네, 특수동물이 가장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 지식들과 실습들도 커리큘럼 안에 충분히 녹아 있는데 특수동물 관련된 분야에서는 선구적인 학교다. 방금 얘기한 이 특수동물, 저는 네. 이게 굉장히 강점이 많다고 하는데 호서에서 이 특수동물 분야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지도를 해주시는지. 저는 이게 포인트가 전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전문 학교입니다. 정말 전문이다. 그냥 정말 전문입니다. 전문으로 다룬다는 건 기본적인 이론 지식 외에도 정말로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종의 동물들을 제대로 된 사육 환경을 통해서 갖춰 나가고 실제로 직접 사육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시설적 한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근데 저희는 그런 시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주에 반려동물 특화 캠퍼스를 또 만들었어요. 파주의 네. 반려동물 캠퍼스요. 네. 박물관 수준이에요, 이게. 정말로 이 동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실습하고 제대로 경험해보고자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본교에서 수업 중에 파주 캠퍼스에 와서 그리고 일단 보유하고 있는 개체수가 가장 많습니다. 300여 종, 한 수천 마리 정도, 3, 4천 마리 정도 학생들이 좀 접해보기 힘든 진짜 박물관 가지 않으면 뭐 동물원 가지 않으면 접해보기 그쵸. 힘든 동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는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코끼리 거북이요? 코끼리는 거북이. 코끼리고 거북이면 거북이지. 코끼리 거북이는 뭐죠? 코끼리만한 거북이죠.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가 한 마리에 1억짜리. 네, 1억짜리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가 한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8마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8억이네요. 뭐 이제 크기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르지만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실내 동물원에서 사랑하고 아름다워하는 포유류들도 많고요. 그 안에 또 이제 다양한 또 설치류들, 양서류, 파충류, 곤충 없는 것이 없는 네, 다양한 개체들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곳입니다.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코끼리 거북이에요? 아니면은 제일 좋아하시는 거?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건 저희 학생들입니다. 네. 제가 그냥 농담으로 저희 학생들이 제일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잘 다루고 동물을 잘 케어하려면 결국 그 동물을 누가 케어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면 동물을 잘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육사 본인의 매니지먼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학교에서 사육 매니지먼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육사를 꿈꾸는 친구들의 멘탈 관리, 인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 플러스 동물에 대한 연구를 다 같이 하는 그런 수업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죠. 여기 호소대 가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의 수업을. 네, 제 수업도 듣고 저는 뭐 사실은 저희가 특화된 분야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수업이고요. 근데 뭐 장점을 좀 얘기하자면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수업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동물을 어떻게 하면 또 더 많은 분들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잘 케어하고 사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텐츠, 영상 컨텐츠들도 만들고 그걸 통해 박람회 전시 기획까지 하는 수업을 제가 최초로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완전 트렌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저런 길도 있었어? 저렇게도 진로가 형성이 네. 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뭐 동물원 같은데 뭐 취업이 됐을 때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 한계가 있어서 많이 못 가르치고 못 빼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사육하고 내가 키우고 내가 아팠을 때 돌봐줬던 내 애정을 가진 애를 내가 직접 설명해 주다 보면 정말 그 진정성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리고 그랬을 때 본인 나중에 정말 그런 곳에 취업을 했었을 때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선생님들이 반려과 자체가 잘 모르니까 낯선 분야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반려과는 어떻게 있어 뭐 가봐 이 정도밖에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이런 기회 통해서 한번 반려과 업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또 어떻게 나중에 취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학생들은 취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나중에 직업 전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냥 반려동물 학과를 나오면 사육사가 돼 혹은 훈련사가 돼 밖에 모르셨다면 여기서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생각보다 많은 직업군들로 바뀔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저희가 잘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다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반려과 가면 뭐예요? 그러면 사육사 이거밖에 없어요. 학생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밖에 안 떠오르지 않아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거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다양한 그 직업 전환이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예시로 좀 들어드릴 수가 있는 게 있나요? 제약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인데 제약회사라고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반려동물 시장이 이제 제약 쪽 회사들도 진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특수동물에 특화된 약들, 보조제들을 사료를 개발한다든지. 근데 그랬을 때 이 반려동물, 특수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뽑아야지 연구하고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 과학관이라든지 생태원이라든지 기관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서 그냥 사육사와 훈련사만 하는 게 아니라 큐레이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대중들과 관람객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파트들도 하나씩 생기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창업. 네. 저희는 이제 창업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다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곳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관으로 가신 분의 영상을 또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요거 한번 잠깐 보고 오시죠. 이렇게 와, 근데 이분의 영상을 보니까 네네.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열정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어떤 학생들이 좀 이 반려동물 학과에 오는 것 같습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이에요, 무조건. 네, 동물을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뜨겁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래서 좀 더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동물을 좋아하니까 와서 그럼 난 동물만 키워볼래 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동물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 분야를 배워갈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진짜 내가 정말 동물을 2년 뒤에도 좋아하는 마음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내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게 동물 같이 사랑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즐거운 일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좋아하죠. 네, 사실은. 어떻게 좀 동아리나 뭐 그런 다른 활동들이 있나요? 아니면 네, 뭐 저희도 이제 하와도 있고요. 충현이라고 그러니까 특수동물과 곤충과 관련된 스터디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학생들이 직접 개체들을 케어하고 관리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면 약간 어머니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너 특수동물 좋아서 막 갔는데 나중에 그 취업 못하면 어떻게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취업 약간 경쟁률이라든지 네. 취업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는 이 시장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되게 여러 종류의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판사, 변호사, 뭐 교사 되게. 근데 다들 연봉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훈련사, 조련사, 사육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연봉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근데 동물을 좋아하니까 오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하는 그 건데. 마음으로 오지 생각보다 이게 적으니까 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씩 개선되고 있는 시장이고 점차 발전돼 가는 시장이고 넓어져 가는 시장이고 그래서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특수동물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접 자기가 케어하고 키우면서 저희는 브리딩도 하거든요. 브리딩이 뭐냐면 번식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번식을 해요. 창업뿐만이 아니라 브리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브리딩하는 농장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끼리 체계적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특수동물은 파충류는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친구들이 살던 환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생에 살던 개체가 우리 인간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한 그 친구들이 살던 사육 환경을 구현해 주는 거.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인간 옆에서 이 친구들이 살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 집을 꾸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집을 꾸미기 위해선 우리 집 꾸밀 때 인테리어라고 하죠. 이 인테리어를 위한 용품들, 그 다음에 비바리움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바리움을 만드는 시장들, 네, 팔루다리움, 비바리움 이런 시장들까지도 이제 확대적으로 커진 거죠. 공부할 게 많은데요? 재밌죠, 그래서 네. 배울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 졸업 후에 친구들이 포트폴리오가 없잖아요. 자소서 쓰고 처음엔 없죠. 근데 처음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당연히. 그러면 포트폴리오 있는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뽑는 입장에선. 근데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저희 수업 안에다가 녹아들게 준비를 합니다. 박람회에서 실제로 그 파충류들이라든지 특수동물이라든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친구들을 데리고 정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기획부터 네, 참여를 하는 화면 거예요. 나오고 있는 이건가 보네요. 네, 다양하게 저희가 뭐 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수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말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그 현장의 포트폴리오 이력들을 한 줄씩 한 줄씩 쌓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나중에 졸업 후에도 그냥 여기는 반려동물학과 졸업만이 아니라 적어도 자격증을 한 3-4개 보유하고 있고 어느 대회 나가서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박람회를 한 2-3번 참여한 경력을 이미 갖고 있는 경력자처럼 되는 거죠. 전문학교는 장점이 이렇게 좀 이론보다는 실무 중심이어서 학생들이 딱 바로바로 이제 자격증도 많이 따오고 약간 딱 필요한 것만큼 배우기 때문에 네.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건요. 어떤 자격증이 좀 있죠? 양서파충류 관리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 저 이제 아쿠아리스트 하는 친구들과 관련된 관상어 쪽 자격증도 있고요.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고 싶다, 따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방학 기간 동안도 자격증반을 또 따로 운영을 해서 네,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어주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자격증 난이도는 좀 어떤가요? 자격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난이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보다는 열정? 아니, 일단 따는 게 중요하죠. 아니, 이게 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을 진행하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이 면접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면접 잘 보고 와 이거만 하고 면접 뭐 물어봐요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번 약간 요 영상 보는 이거 하나로는 갈 수 없잖아요. 네, 영상 보는 학생들 네. 꿀팁으로 면접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주로 뭐를 질문을 하시는지 네. 이것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신과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면접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이 좀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네, 중요하긴 한데 동물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오는 친구들인 거지 배웠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열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정도 기록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록이 결국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거북이를 2년간 뭐 4마리를 키웠습니다. 혹은 키우려고 노력해봤다가 안타깝게 떠나보냈는지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죠. 도 다 경험이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동물을 키워보고 싶으니까 오려는 친구인지 아니면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잘 케어하고 싶어서 오려는 친구인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을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걸 친구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직업의식,
윤리 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생명을 다루고 생물을 공부하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하는 편이에요. 갑자기 궁금한 게 네. 학생이에요. 갔어요. 이 수업하는데 실습해요. 근데 제가 뭐 실수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잘못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 책임이에요?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항상 사육사와 조교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습을 일단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깜짝 놀란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그 개체가 조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것도 학생들이 아니라 사육사와 저희가 다시 케어하는 법을 다시 알려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케어해야 돼. 그것도 경험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상당히 중요하죠. 해본 경험.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 난 혼날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동물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럼 혹시 이 반려동물에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네.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습 말고 이론적으로 좀 공부하기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실 책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책을 쓰고 있어서 그 책이요? 어떤 책입니까? 제가 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뭐 제 책 읽으면 좋긴 한데요. 네. 네,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양서파충류 관리사라는 게 있어요. 네, 양서파충류 협회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책을 또 자격증을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서파충류 사육학, 네, 요거 정도 공부하고 오시면 수업 적응하는 데는 이런 것도 공부하고 오겠네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진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양서파충뿐만 아니라 뭐 행동교정사, 뭐 관리사 이런 자격증을 다 한 번쯤은 시험을 보고 자격증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요? 네. 단점 있나요? 단점도 많이 있죠, 사실은. 단점도 많이 있어요. 놓치지 않으시네. 현실. 현실. 그래서 동물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맨날 케어하고 키우던 개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죽었을 때, 폐사했었을 때 그때 좀 친구들이 멘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더 잘 키우고 싶은 사육 환경을 더 계속 구현하고 싶은데 사실 시설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었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어떻게 가는지 또 이곳에 가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다 들어본 것 같네요. 예. 나중에 호서 나와서 반려동물 업계 가면 약간 우리 이 군인의 사관학교 느낌으로 곤충이나 이런 업계에서는 후배 왔어 이런 느낌이겠네요. 좀.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현장 취업한 졸업생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동물원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보면 저희 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저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진짜 좀 뿌듯하고 그리고 또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을 때 찾아들 와요, 교수님들을 잘. 그게 또 저희 학교의 장점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취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 후에도 또 직업 전환하고 싶습니다. 라는 또 다른 이직하고 싶습니다. 라는 친구들도 이제 교수님들을 찾아오거든요. 주로 매년 이제 일정하게 뭐 취업 보내는 취업차가 있다면 뭐 어느 정도 있을까요? 가장 많이 다양하게 가는 곳들이 일단은 동물원 위주로 저희는 가거든요. 실제로 에버랜드도 그렇고 뭐 서울대공원, 우리 상식엔 딱 서울 에버랜드랑 서울대공원이 끝이에요, 사실. 뭐 아쿠아플라넷, 그다음에 뭐 주렁주렁. 주렁주렁은 뭐죠? 주렁주렁도 이제 실내 동물원이거든요. 그래서 체험도 하고 동물에 대해서도 이제 구경도 하고 하는 공간이고요. 그런 실내 동물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물 체험 카페. 뭐 이런 쪽도 취업을 많이 하는 거고요. 창업도 생각보다 많이 하고요. 진짜 브리딩 농장을 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이제 되게 많아졌고요. 병원도 취업이 있다면 뭐 어떤 걸로 가나요? 저희가 이제 계열에 바이오동물 전공이 또 있는데요. 그때 이호기를 전공한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셀트리온 같은 제약회사라든지 셀트리온이요? 네. 이제 아는 단어 나왔다. 솔깃솔깃한데 병원을 얘기했더니 셀트리온까지 나왔어요. 마산병원, 뭐 서울대병원 이런 병원, 대학 병원들에 또 취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친구들이 거기서 또 실험 동물에 대한 관리와 연구를 하는 걸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취업 말고 진학하는 경우도 있나요? 편입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편입이요? 네, 좀 연구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더 공부를 하고 해서 편입을 해서 정말 좋은 다양하네요.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네. 아니 여기 들어가면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막 샘솟는데 네,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샘솟는데 네. 뭐 어떻게 지원하나요? 여기 진학 설명회가 그런 것들 뭐 있나요? 네, 지금 저희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관련된 정보들도 바로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9월 달까지 교사 추천
네, 장학금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하시다가 조금 일찍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는 정보 외에도요, 사실 저희가 체험학교라는 걸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호서라는 곳에서 반려동물학과는 어떤 걸 배우는지를 미리 체험하는 체험학교예요. 네, 입학하지 않은 친구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겠네요. 네네, 본교와 파주 캠퍼스에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은 친구들이 실제로 와서 하루 종일 저희한테 수업도 듣고 실습도 정말 해보고 이 학교에 오면 이런 걸 하고 나중에는 이런 걸로까지 취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실제적으로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알려주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육사들한테 또 물어보고 알려주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질문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여기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교수라는 게 선생님이라는 어떤 직업군이 똑똑해서 대단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똑똑해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연구해야 되겠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도 중요하고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잘못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 저뿐만이 아니라 더 좋고 철학을 가진 교수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와서 직접 보고 직접 대화해보고 그리고 직접 배워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진로라는 게 하나의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로의 진짜는 나아가신 길로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진로의 과정, 그 과정을 저희 학교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정말 신옥철 교수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들어봤고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 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생기고 여기 가면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이벤트는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꿀발 나오는 대입정보 아주 꿀팁들과 어떤 꿀 정보들 많이 나갔는데 도움 되셨죠?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우리 호서대의 또 다른 과 교수님이 또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다른 교수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